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대 중국, 그중에서도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죠. 춘추 전국 시대의 여러 철학 사상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기가 뭐랄까, 참 많은 사상가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시대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야말로 백과쟁명의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사상의 용광로 같은 시대였죠. 네.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이 복잡하면서도 또 되게 매력적인 지혜의 세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면서,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료를 보면 역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격변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사상가들도 질서를 좀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다양한 길을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봤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아요. 순자는 당시에 그 극심한 혼란을 보면서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욕망, 이게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원인이 욕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강력한 외부 규범, 그러니까 예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교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맹자의 성선설하고는 완전히 반대 입장인 거죠. 정말 정반대네요. 인간 본성을 보는 눈 자체가 달랐군요. 그럼 노자는 어땠나요? 자료에는 도를 강조했다고 나오던데요. 노자는 순자하고는 또 방향이 달랐어요.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가 문제를 더 키운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요? 그래서 만물이 따르는 어떤 자연스러운 길, 그게 바로 도인데 여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무위,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강조했어요. 사회 혼란도 결국 인위적인 거 다 버리고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쪽은 아주 엄격한 외부 규범, 예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도를 따르라고 하고 정말 다른 해법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러웠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럼 장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자료에서 특히 기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장자를 이해하려면 이 기라는 개념이 정말 핵심 열쇠 중 하나거든요. 기? 네, 장자는 우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전부 다 이 기라는 근원적인 에너지 혹은 물질,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과정, 즉 기지취산으로 설명을 했어요. 기가 모이고 흩어진다. 네,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그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조차도 그냥 자연스러운 기의 변화 과정일 뿐이라는 그런 통찰인 겁니다. 와, 모든 현상을 기의 변화로 본다니 이거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통합적인 시각인데요. 이게 서양 철학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 변하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를 중시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데아. 근데 장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바로 이 기의 작용 자체에 주목을 한 거예요. 현실 자체에 주목했다. 그렇죠. 변화무쌍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넘어서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의 원리인 기를 이해함으로써 현실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병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병화의 본질인 기를 파악하려 했다는 거군요. 자료에 보면 초기 사상에서 정, 기, 신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고 나오던데 장자는 유독 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펼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어떻게 보면 기 하나로 만물의 근원을 다 설명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기일원론적인 관점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기일원론. 네, 개별적인 존재들의 다름이나 변화,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원리로서 기를 제시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장자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사상계의 여러 흐름 속에서 뭔가 통합적인 이해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특이한 사상가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고민 속에서 나온 어떤 통합적인 세계관이었군요. 이게 후대에 미친 영향도 꽤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럼요.
장자는 도가 사상의 핵심 경전이기도 하고 동양 사상 전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고전으로 남아있죠. 후대의 사상가들은 장자의 이 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은 기하고 또 리라는 개념을 같이 써서 우주랑 인간을 설명하는 체계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아, 성리학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처럼 장자의 사상은 중국 사상사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의미나 중요성을 봐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춘추전국시대라는 그 혼란기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 했던 사상가들, 특히 만물을 기 흐름으로 파악하려 했던 장자의 철학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질서를 굉장히 갈망하면서도 또 변화 자체를 긍정하려고 했던 고대 사상가들의 그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장자의 시각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기의 변화 과정이라면 오늘 당신이 마주했던 사소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기쁨 같은 그런 일상의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